필요한 그 언어, 예, 한국어와 베트남어, 구글 도큐멘트에 소리 녹음, 소리 글쓰기로 글을 쓰고 있습니다. 소리 글쓰기가 유용한 이유는 일단 글쓰기가 빠르다. 그리고 말을 연습하면서 글쓰기도 된다라는 장점이 있네요. 어차피 언어 교환이라는 내가 말을 연습하는 거기 때문에 음, 의사소통은 90% 이상이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말, 듣기, 그리고 말에 대한 발화, 발음으로 이루어진다. 언어 교환, 두 언어. 예를 들면 한국어와 베트남. 우리가 언어 교환을 할 때 두 언어가 사용이 됩니다. 가능한 언어 교환은 1대1로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서로 시간을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으면 언어 교환을 하면서 상대방의 언어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쉽게 파악하고 어떤 내용, 어떤 것이 필요한지 알 수 있기 때문에 1대1로 했을 때 효과가 가장 많습니다. 만약 언어 교환이 1대 다수로 진행이 된다면 이것은 언어 교환이라기보다는 티칭, 어떤 가르치는 과정이 되기 때문에 그거는 수업이라고 봐야 됩니다. 언어 교환이라는 거는 어, 언어를 배우고 언어를 가르치는 일종의 주고받고 그다음에 요구하거나 지원하는 형태의 그 학습 행위가 언어 교환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1대1로 해서 진행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언어 교환에서는 두 언어가 항상 존재합니다. 모국어와 배우는 언어. 상대방은 똑같습니다. 상대방도 모국어와 배우는 언어가 존재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통 모국어를 기준으로 해서 접근을 했을 때 내가 배우려고 하는 언어가 어떤 언어가 될 수 있을까? 언어 교환을 1년 이제 7개월 가까이 접어드는데 1년 7개월 정도 해가면서 총 19개월인데 19개월 해가면서 내가 가르치는 것은 한국어 또 영어 특이하게도 그 다음에 내가 배우는 것은 베트남어 영어로 또 특이하네. 왜냐하면 영어라는 게 가르치기도 하고 배우기도 하는 언어가 되었습니다. 특이한 경우인데 최근에 영어권 한국어 배우는 사람과 언어 교환을 하면서 영어를 다시 한 번 더 집중해서 나의 요구에 따라서 이제 영어를 갖다가 훈련하고 있는데 그 또한 이제 상당히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일단 오늘 주제는 영어가 아니고 한국어와 베트남어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자, 일단 나는 한국어를 잘 알고 있어요. 내 입장에서 잘 알고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 한 대략적으로 한 50년 넘게 한국어를 사용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이 사실은 놀라운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한 사람은 일생 동안 하나의 언어를 일반적으로 봤을 때 하나의 언어를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사용을 한다. 적어도 우리가 대화, 입으로 말을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귀로 듣는 것은 물리적으로 봤을 때는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아,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그래서 언어는 인간에게 가장 기본적인 것이고 그래서 보통 호모 로quen스라고 해서 어, 인간을 언어적 인간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모국어를 이렇게 체화해서 말을 하고 의사소통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상당히 보편적인 그 지식을 가지고 있고 보편적인 아, 그 유전자 아니면은 그 특이한 어떤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상대적인 거기도 합니다. 내가 한국어에 대해서 이렇게 한국어라는 모국어에 대해서 보편성을 가지고 있듯이
내가 이제 베트남어로 공부하는데 상대방은 똑같이 베트남어에 대해서 이런 보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순수하게 그 모국어를 사용하면서 꾸준히 살아가고 있느냐, 아니면은 뭐 예를 들어 유년기에 이민을 가서 거의 한국어를 쓸 일이 없다거나 이러면 좀 상황이 달라질 수는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 사용 언어가 바뀌는 경우도 있지만 보편적으로는 사용 언어가 바뀌거나 그러진 않다. 그런 경우에는 좀 특수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내가 언어 교환을 하는 한 친구는 지금 일본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6년 가까이 일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그렇다 하더라도 어, 모국어인 베트남어가 6년 가까이 일본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모국어인 베트남어가 뭐 어디로 사라지거나 그러지는 않겠죠. 왜냐하면 성년이 돼서 일본에 일하러 가가지고 지금 그 한국어를 배우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그런 환경이라면 모국어를 잘 쓰는 사람 입장에서라면은 어떻게 보면은 더 언어에 대한 식견이나 습득 능력이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양한 언어를 접한다라는 거는 그만큼 언어 학습에 여러 가지 이 면에서 훈련이 잘 돼 있다라고 하는 거니까 훨씬 더 도움이 되겠죠. 자, 이제는 첫 번째 그 모국어는 체화돼 있고 우리가 습관화돼 있고 상당히 오랜 기간 쓰고 있다라는 전제예요. 자, 그러면 이제 한국어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이제 베트남어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자, 베트남어라는 거는 듣보잡입니다. 듣보잡. 왜 듣보잡이냐면 내가 베트남어를 배워야지 하는 생각을 한 거는 1년 7개월 정도예요. 하지만 내가 아, 간 것은, 베트남을 간 것은 2017년, 2016년, 이때입니다. 처음 이제 베트남 여행을 간 거예요. 패들보드 투어를 위해서 갔고, 겨울 시즌에 동남아에서 이제 패들보드 사업이나 아니면 여행이나 이런 것을 위한 목적으로 처음에는 필리핀에 갔다가 그 다음 해인가 그 이제 어, 베트남에 갔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 전에 베트남어는 뭐 예를 들어서 안종효의 하얀 전쟁이나 아니면은 플래툰, 지옥의 묵시록 같은 어떤 영화 또는 굿모닝 베트남 같은 그런 것으로 어, 사실 베트남에 대해서 좀 알고 있을 뿐이지 베트남에 대한 정보는 전무했다. 내가 처음 이제 베트남에 가고자 했을 때 했던 것은 뭐냐면 페이스북입니다. 물론 필리핀 갔을 때도 마찬가지지만 페이스북을 통해서 나는 그 패들보드라는 해양 스포츠를 하고 있는 베트남 사람들과 컨택을 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내가 가고자 했던 여행지에서 사는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특히 영어를 가르치는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눠서 그들과 친구가 될 수 있었고 이제 여행 갔을 때 몇몇은 만나서 이야기도 하고 그럴 수 있었습니다. 물론 그때는 이제 베트남어를 몰랐으니까 영어를 사용을 했어요. 영어를 사용하면서 의사소통을 하고 첫 기억은 이제 호치민에서 서점에 들러서 사전을 사가지고 갔던 기억이 납니다. 왜냐하면 여행 코스가 로컬 지역 여행 코스와 섬 투어를 하는 여행 코스였기 때문에 아주 언어가 중요한 수단이었습니다. 2017년 정도에는 뭐 어, 스마트폰 어플이 잘 발달돼 있었던 것도 아니고, 사실 휴대폰이 그 통신도 잘 되지 않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베트남어를 접했기 때문에, 베트남어에 대해서 사실 나는, 이제 겨우, 조금 접해서 알게 된 것은 한, 8년 정도. 그리고 실질적으로 공부한 것은 앞서 말했지만 1년 7개월 정도.
그런 짧은 기간, 짧다면 짧은 기간이에요. 왜냐하면 모국어에 비해서는 이 기간이 그렇게 길다고 볼 수는 없죠. 왜냐하면 아, 그 모국어는 진짜 50년 가까이 됐는데 1년 그리고 뭐 외국어로 공부한다고 해서 그 나라에 가서 아주 집중적으로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 하루에 잘해야 한 2시간 정도나 1시간 정도 언어 교환을 하는 거고 그러니까 사실상 그 총 시간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까지 총 시간으로 봤을 때는 총 시간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까지 그 언어를 많이 공부하고 있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외국어를 언어 교환으로 공부한다 하더라도 사실 체화시키기가 쉽지가 않다. 그러면 체화시키기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너무 문자 중심으로 공부하면 안 된다는 게 첫 번째 이유고, 그 다음에는 이제 공부를 하게 되면은 이제 그 언어의 특징을 알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태국어와 인도네시아어, 태국어, 라오스어를 접한 적이 있는데 태국어 같은 경우에는 읽었다가도 다 잊어버립니다. 지금도 그래요. 라오스어도 뭐 그리고 그 인도네시아어도 잊어버렸어요. 뭐 예를 들어서 인도네시아 친구가 있는데 물고기가 이칸이라고 얘기하는데 이칸이라는 단어도 생각이 안 났어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외국어는 사용하지 않으면 더 빨리 잊혀질 수 있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어를 공부할 때 그 사용하지 않는 목적으로 외국어를 공부하는 것은 뭐 취미로 공부할 수는 있지만 조금 생각을 좀 해봐야 돼요. 왜냐하면 그게 불필요한 노력일 수도 있다. 꾸준히 사용하는 외국어를 공부를 하는 게 낫다. 의도적으로라도 뭐 여행을 계속해서 간다거나, 그런 활동을 해가면서 그 언어 교환을 해서 그 언어를 꾸준히 사용해서, 했을 때가 훨씬 더 효과적이다. 이제 그리고 이제 베트남어를 본격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내가 베트남어를 이해하기 위한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된다. 하나의 언어는 단순히 그냥 아베제데 이런 어떤 알파벳 그다음에 뭐 마 같은 어떤 그 음성적인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 톤이나 그런 실제 어떤 단어들뿐만 아니라 이 단어의 역사, 그 다음에 문자의 역사, 그 다음에 그것을 쓰는 사람들의 어떤, 아, 그 말을 사용해서, 의미 전달하는 어떤 방식, 이런 다양한 부분이 있고, 특히나 소리에 대한 익숙함,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듣기가 안 되면 우리는 말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말을 한다라는 것은 내가 말이라는 거는 입에서 나는 소리인데 입에서 나는 소리는 귀로 들을 수는 있습니다. 100% 들을 수는 있어요. 소리 자체는. 우리가 밖에 산에서 나는 나무 위에서 나는 새소리를 똑같이 듣는 것처럼 사람의 말소리도 똑같이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느냐에 알아들을 수 있는 어떤 의미로 얘기하는지 어떤 뜻으로 얘기하는지 초집중 현상이 있어야 그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데 그 초집중 현상을 꾸준히 훈련하고 필요에 의한 어떤 것으로 해서 훈련이 이루어져야 이제 듣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듣기가 된다라는 거는 알아듣기 시작한다는 건 내 머릿속에 그것이 저장이 된다는 거예요. 그냥 새소리가 저장이 돼서 따라는 할 수 있겠지만 그게 무슨 의미인지는 모르죠. 하지만 사람의 말소리가 이해가 돼서 저장이 되면 이해가 된다라는 건 그게 무슨 뜻인지를 알게 되니까 우리가 이제 그걸 따라서 말을 할 수 있고 그걸 반복해서 상황에 맞춰가지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다라는 점이죠. 그러면은 충분히 우리는 어느 정도 시점에서는 말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핵심은 듣기가 핵심이다. 말을 하는 전제 조건에서는. 그리고 우리가 외국어를 공부하는 이유 역시 언어 소통을 위해서 외국어를 공부하기 때문에 언어 소통을 위해서 외국어를 공부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듣고 말하고 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이다. 언어 소통을 위해서 공부하는 거기 때문에
듣고 말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초집중 듣기 훈련을 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고, 그것이 됐을 때 이제 언어가 이제 말이 된다. 아, 사실 외국어를 배우기 시작했다 그러면은 어떻게든 어휘를 그 단어의 그 깊이를 또는 단어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단어를 점점점 많이 알아야 된다. 기하급수적으로 그런 학습을 위한 아, 트랙을 잡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듣고 말하는 트랙이 하나가 있고 이건 생활에 관련된 거고 실제 언어 사용에 관련된 거고 단어를 많이 알아야 되는 트랙을 갖다가 하나 더 가지고서 공부를 해야 된다. 뭐 단어 공부를 단어장으로 하든 그런 방법은 상관이 없다. 뭐 예를 벽에다가 단어를 붙여놓고 하든 나 같은 경우에는 자막을 통해서 단어를 공부하는데 그렇게 하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내용이 길어져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나중에 2부로 한번 더 얘기를 하면 좋겠네요. 왜냐하면 베트남어에 대해서 지금 아주 얘기를 많이 안 했는데도 이 영상이 그 소리 글쓰기가 잘 안 되는 이제 이 내용을 복사를 해서 AI의 요약 능력이 아주 아주 좋다. 물론 이제 그것을 끄집어내기 위해서는 아, 좀 별도의 필요로 하는 명령어를 아, 사용을 해야 되지만 상당히 효용성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Hey, it's great to meet you. How's your day going? 아이고. In English, make content of language exchange in Korean and Vietnamese after proofreading with it. 어, 이 코리안이라고 얘기를 해줘야 아, 이렇게 하는 이유는 그냥 하면 영어로 안 해주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내용을 복사를 하면 내가 나름 이 내용을 분석을 해서 What can I help you가 리포트가 되는 아마도 그 여러 가지 특성상 얘가 지금 나의 콘텐츠를 기억을 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돼요. 이렇게 그, 뭐 분류를 해준다라는 놀라운 일. 이렇게 분류된 것을 한번 내가 가지고 와서 이 내용으로 이제 요약을 하게 되면 훨씬 더 도움이 된다. 다음은 의 내용을 자연스럽고 이해하기 쉬운 형식으로 정리하고 다듬은 한국어 콘텐츠 원고입니다. 주제는 언어 교환, 특히 한국어 베트남어의 이해입니다. 이 콘텐츠는 유튜브 블로그 발표 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언어 교환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한국어와 베트남어를 외로
안녕하세요. 오늘은 언어 교환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특히 제가 경험하고 있는 한국어, 베트남어 언어 교환 사례를 중심으로 설명드릴게요. 언어 교환을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일까요? 언어 교환은 기본적으로 1대1, 원어원으로 진행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서로의 시간을 균등하게 나눌 수 있고 상대방의 언어 기준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으며 그에 맞는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언어 교환이 일대 다수로 진행된다면 이는 언어 보완이라기보다는 수업이나 강의에 가까운 형태가 됩니다. 언어 교환은 가르침과 배움의 교환. 언어 교환은 단순한 대화가 아니라 내가 하는 언어를 상대방에 가르치고 상대방의 언어를 배우는 쌍방향 활동입니다. 즉, 주는 것과 받는 것의 균형이 중요합니다. 가능하면 서로 모국어와 배우고 싶은 외국어를 정하고 시간을 반반으로 나눠 대화하는 방식이 좋습니다. 나의 언어 교환 경험은 19개월간의 한국어와 베트남어. 저는 언어 교환을 약 1년 7개월 동안 해오고 있습니다. 제가 가르치는 언어는 한국어, 간혹 영어, 제가 배우는 영어는 베트남어, 그리고 때때로 영어, 아, 간혹과 때때로를 구분해서 쓰는. 재미있는 점은 영어는 가르치기도 하고 배우기도 하는 언어로 작용한다는 점입니다. 상황에 따라 역할이 달라지죠. 모국어는 누구에나 기본값, 언어 교환을 할 때 중요한 개념 중 하나가 모국어에 대한 이해와 초화입니다. 저는 한국어로 50년 넘게 사용해 왔기 때문에 매우 자연스럽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 언어 교환 파트너는 베트남어가 모국어이고 지금은 일본에서 일하면서 한국어를 배우고 있습니다. 모국어는 어릴 때부터 익힌 언어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언어적 감각과 표현 능력이 체화되어 있습니다. 베트남어와의 첫 만남. 제가 베트남어에 관심을 가지고 시작한 건 1년 7개월 전이지만 베트남과의 인연은 2016년, 17년에 시작되었습니다. 겨울 시즌 동남아에서 패들보드 투어 사업을 준비하며 처음 베트남에 갔습니다. 현지의 서점에서 베트남어 사전을 샀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전까지 영어로 현지 사람들과 소통했고 페이스북을 통해 베트남 사람들과 연락하고 친구가 되었습니다. 외국어는 사용하지 않으면 미친다, 미적인다. 예전에 태국어, 라오어, 인도네시아어도 잠깐 배운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용하지 않으니 지금은 거의 다 잊었습니다. 예를 들어 고기를 인도네시아어로 뭐라고 했는지 기억이 안 납니다. 외국어는 계속 사용하지 않으면 빠르게 잊힌다는 것을 먼저 경험했습니다. 언어 공부에서 중요한 건 듣기와 소리 익숙합니다. 언어를 배울 때 듣기 훈련이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소리를 듣지 못하면 말할 수 없습니다. 귀가 소리에 익숙해지면 뇌는 그 언어를 저장하고 의미를 인식하게 됩니다. 이 과정을 거쳐야 우리가 그 언어로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언어 교환을 제대로 하려면 가능하면 1대1 언어 교환으로 모국어 배우고 싶은 언어, 시간을 균등하게 나누고 특기 중심으로 시작하고 소리에 익숙해지는 것이 핵심이고 꾸준히 사용할 언어를 선택하고 학습 유지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언어 교환은 서로 배우고 성장하는 과정입니다. 지속적인 대화와 실천이 쌓이면 어느새 여러분도 상대방의 언어로 말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거다. 오케이까지 오늘의 언어 교환 자드 프로그램 콘텐츠